안녕하세요. 리더십 엣지 MC 제시카입니다. 리더십 엣지는 리더님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솔루션을 나누면서 엣지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오늘도 앤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더욱더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김 팀장과 이 대리님의 업무 대화 내용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대리, 그래서 이 기획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야? 네, 팀장님. 9페이지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나 결론은 앞에서 먼저 얘기해야지 읽어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데 팀장님께서 이번 기획서는 데이터와 타사 동향 중심으로 작성해보라고 하셔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 결론 먼저 말하고 이유와 사례를 말하는 게 비즈니스 문서 작성의 기본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자료를 구성하다 보니 뒤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게 훨씬 괜찮은 흐름이라 판단했습니다. 이 대리,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기획서는 작성 목적과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읽어보는 사람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 팀장님과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서 퀄리티 높이자고 말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면 앞으로 이 대리한테 무슨 피드백을 할 수 있겠나? 최근에 팀원과 업무 대화 중 개선점을 지적하는 피드백을 했는데 팀원이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왜 그렇게 해야 하죠? 라며 발끈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감정이 올라와서 나를 리더로 생각하긴 하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말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자기방어적이고 수용을 못하는지 요즘 팀원들은 피드백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피드백해야 오해를 줄이고 업무 개선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김 팀장과 이 대리 상호 간에 어떤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는지 혹시 대화 흐름에서 느껴지시나요? 팀원이 업무 피드백을 잘 안 받아들이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네요. 앤디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오늘 사연 속의 리더처럼 저런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죠. 피드백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의도한 바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리더 입장에서는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리더의 44%는 개선 피드백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 역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피드백은 업무 결과 수준을 높이고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팀원이 피드백을 수용할 때 얘기 아닌가요? 오늘 사연에서도 구성원이 자기방어적이고 피드백의 가치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팀원의 방어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정보가 들어오면 배척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연 속의 이 대리도 팀장의 피드백에 발끈했던 거군요. 팀원에 따라서 피드백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피드백의 효과를 잘 알고 있더라도 피드백을 제대로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더가 피드백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고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드백은요, 구성원을 위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선물이요?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요. 피드백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평소에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어떤 선물을 줄지 고민하게 되는 건 맞죠. 그렇죠. 선물을 자주 주는 사람은 선물을 고르고 주는 게 익숙하듯이 리더라면 이 피드백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구성원들도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할까요? 실제로 MZ세대 직장인 1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이상적인 직장 상사의 모습이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라고 되어 있어요. 피드백이 명확한 상사가 1등이라고요? 잔소리가 아니라 약이 되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구성원이 원하는 피드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구성원들 인터뷰를 해봤더니 좋은 피드백과 나쁜 피드백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앤디님, 눈에 띄는 게 무엇인가요? 피드백이라는 포장으로 지시와 명령, 불만을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가장 눈에 띄네요. 이외에도 감정 섞인 피드백을 주지 마세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구성원들은 리더에게 명확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원들이 원하는 피드백을 주기 위한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자, 피드백을 제공하기 전에 피드백의 의도와 목적을 아주 명확히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선점을 지적하려고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군요. 오, 맞아요. 지적이 아니라 업무 개선을 돕기 위한 것이며 또 기대치를 세팅하고자 하는 것인지 팀장으로 내 관점, 팀원 관점 모두 고려해서 왔다 갔다 이것을 모두 다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피드백은 팀원 자체가 아닌 행동이나 결과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개선 피드백의 경우 자칫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팀원이 공격으로 받아들여 발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게 팀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일방적인 지시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하, 질문으로 피드백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오, 앤디님 바로 그거죠. 저는 이때까지 피드백의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 입장에서 다소 감정적인 피드백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리더에게 관찰과 준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피드백할 때 제시카님의 꿀팁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요거 비싼 건데. 저는 나 중심 화법을 많이 써요. 어떻게 하냐면 목차를 이렇게 구성해봐가 아니라 나라면 이렇게 구성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 화법. 저도 한번 진짜 써먹어 봐야겠어요. 팀원은 피드백을 두려워한다기보다 리더의 일방적인 표현에 약간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지적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팀원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찾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팀원은 감정적으로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에 그치지 말고 짜잔, 피드 포워드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드 포워드요? 그게 피드백과 어떤 차이가 있죠? 자, 피드백은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내 모습이나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면 피드 포워드는 미래에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게 팀원의 과거 잘못이나 문제를 들추기보다는 향후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정보를 주라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앤디님 지금 어떤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보이는 체크리스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1번이랑 5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1번과 5번. 1번에서부터 5번은 피드백이고요. 6에서부터 10번까지는 피드 포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드 포워드 미래형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피드 포워드는 팀원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피드 포워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활용해 보십시오. 이 일에서 당신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반면 당신의 약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나요? 이 일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볼 건가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원해줘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은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한 내용 정리해볼까요? 앤디님 부탁해요. 피드백은 구성원을 위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대로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WAID 프로세스를 활용하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와우, 훌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 관점에서 피드 포워드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리더로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리더분들이 엣지 있는 리더가 될 때까지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